안녕하세요. 준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월 12일부터요. IRS의 공식적인 2020년도 세금 신고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관련 소식이 나오고요. 또 새로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금년에도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금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확히 또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요,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이 기사들의 내용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2020년도요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첫째, 예년과 마찬가지로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2020년도에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무 신고에 있어서도 특별히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스티뮬러스 체크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0년 연중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3월 전 국민에 대해 개인당 1,200불 체크 지급이 있었고요. 그 뒤로 연말에도 개인당 600불의 체크 지급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모두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 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었죠. 여기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시에는 연중이다 보니 2020년도의 최종 상황을 정부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2019년 또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타격을 받은 시기가 2020년이라서 소득이 줄었지만 2019년에는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체크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그 밖에도 2020년도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그 내용이 IRS와 같은 정부 기록에 아직 남지 않다 보니 부양가족에 대한 체크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또는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못 받은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컨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께서는 다른 고민할 것 없이 빨리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세금 신고를 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이라고 하는 추가의 항목을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자격이 됨에도 지원금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리펀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IRS가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다른 어느 별도의 해결 방법보다도 세금 신고,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Recovery Rebate Credit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됐는데 2019년 기준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 2019년도에는 소득이 낮았는데 2020년도에 오히려 더 높아져서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연중에 받았다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20년도 기준으로 자격이 안 되지만 이미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요, 반납할 의무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2021년 진행되고 있는 추가의 경기 부양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1차, 2차 경기 부양 책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은 각 개개인들의 2020년 상황, 또 그 중에서도 IRS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요,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포함해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추가 부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제때제때 혜택을 바로바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관련 자격 정보가 정부에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요, 되도록 빨리 내가 세금 신고를 하고 기록이 정부 내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은 사항 감안해서 2020년 신고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 또는 LLC 소득에 대한 20% 공제라는 그런 내용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이나 LLC 등의 지분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LLC 등의 지분 참여를 하면 매년 K1이라고 해서요, LLC로부터 나온 소득에 대해서 내가 배당을 받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분 비율만큼의 소득을 할당받게 되고요. 각 개개인들은 그 할당된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K1 소득을 신고하는 개개인들이 그 소득의 20%만큼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당연히 20%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규정을 몰라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과도하게 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챙겨서요, 20%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역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하고 또 그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혜택을 못 누리게 되는데, 그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2020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더 높아졌기 때문에요.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역시 잘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디덕션을 활용해서 자녀를 패밀리 비즈니스에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요. 또 별도의 세금 신고를 자녀들이 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최하 3,000불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 항목 중에 표준 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싱글일 경우, 즉 미혼으로 단독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 표준 공제 금액은 12,400불입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싱글인데 1년의 소득이 12,400불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고 나면 과세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이 지난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 결과 현재 싱글의 경우는 12,400불이 된 거고요. 부부 공동신고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또 24,800불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가 있고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연령에 있으면서 두 번째로 표준 공제를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만들어서요, 자녀들을 고용하고 그 자녀들에게 연급여를 12,400불까지 지급을 하고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하면 그만큼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그만큼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5인 가족이라고 할게요. 자녀들을 고용하고 각각에게 12,400불씩을 연급여로 제공을 하고 자녀들이 별도의 세무신고를 하게 된다면 12,400불 곱하기 3을 한 금액만큼을 전체 가구의 과세소득에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세금으로는 30%만 잡더라도 11,000불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 각각의 자녀들이 급여를 받음으로써 IRA라든가 하는 그런 개인 은퇴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덤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플래닝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합법적인 노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IRA, Roth IRA 등을 지금이라도 가입해라입니다. 아시다시피 IRA는 개인 은퇴연금이죠.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서 꼭 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트래디셔널이냐 아니면 Roth냐에 따라 적용되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의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큰 혜택이니까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텐데요. 특히 2020년도에 대해서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일이 21년 4월 15일이니까요. 그 이전에만 가입하면 2020년도에 대해서 최대 6,000불, 또한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요. 가입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요, 사업주들의 경우는 이 defined benefits라고 해서 사업체로부터 나오는 당해년도의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죠, 을 줄일 수 있는 사업체 단위 은퇴계좌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매년 해당 연도 말까지 진행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020년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또한 한시적으로 연장을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2021년 4월 15일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절세를 고민하는 사업주 분들은요, 역시 이 내용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할 법한 내용일 텐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소득, 한국도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께서는 외국세액 공제 또는 장기 해외 체류 공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 꼭 숙지해서요, 세금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으로서요, 월드와이드 인컴이라고 하죠. 즉 세계 어디에서 내가 있건 간에 내가 어디에서 소득을 일으키건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외국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하고요, 장기 해외 체류자들에 대한 특례 조항 등입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요, 별도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링크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이 규정을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현저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추고요,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이번에는 꼭 그런 일들이 없도록 2020년도 신고에서는 숙지해서 이 내용 꼭 적용하시고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